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책자는 받으셨죠? 오늘 2차 과목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그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부할 방법이라든가, 이제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주로 말씀드리고, 오늘 첫 진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공부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작년에 하셨던 거 아니죠?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시험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차와 2차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데 책 없으셔도 됩니다. 지금 안 푸셔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1차 과목은 지금 이론 과목이에요.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 그러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부동산학 개론이 있죠. 그래서 1차 과목은 그야말로 이 두 과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론 과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민법이 뭔지는 잘 아실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 개론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전반에 대한 내용을 뭐 투자, 금융, 뭐 감정평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민법은 주로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계약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라든가 또는 이제 권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민법에서는 주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차 과목 우리가 이론 과목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두 과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차 과목은 지금 현재 한번 물어보죠. 뭐 2차 과목은 세 과목입니까? 네 과목입니까? 세 과목. 시험은 세 과목으로 보는 거죠. 근데 공부는 네 과목으로 합니다. 공부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과목은요. 우리 과목이거든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줄여서 그냥 공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줄여서 공시법, 세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제가 2차 과목 수를 지금 물어본 게 2차 과목은 지금 현재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세 과목으로 봅니다. 세 과목으로 보는데 공부는 네 과목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이 공시법하고 세법은 시험을 한 과목으로 봐요. 근데 공부는 두 과목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둘이 워낙 체계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2차 과목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실무 과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실무 과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중개 실무에 나갔을 때, 사무소를 열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2차 과목을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쓰게 될 거고. 근데 이제 1차 과목 중에 요 민법 있지 않습니까? 요 민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무 가서도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험이 1차와 2차 이렇게 나눠져 있고 1차는 이론 과목, 그러니까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 그 다음에 실무 과목은 이렇게 이제 공부는 네 과목으로 하지만 시험은 세 과목으로 옵니다. 각각 출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민법 40문제, 부동산학 개론도 40문제. 그래서 1차는 8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시험 시간 혹시 들어보셨어요? 100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원래 문제 한 문제당 배분이 시험 시간이 1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80분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80문제를 다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못 읽으니까 과목당 10분씩을 더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과목은 80문제를 100분 동안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100분 동안 80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있지 않습니까? 2차 과목은 우리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이제 40문제. 여기 부동산 공법도 4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합쳐서 40문제인데, 지금 공시법은요, 법이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아시죠? 등기법. 부동산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전에는 이제 지적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적법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데 우리가 흔히 지적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적법, 그러니까 등기와 지적법으로 현재 이 공시법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법은 이제 지방세법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국세 쪽에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쳐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공시법은 등기법하고 지적법이지 않습니까? 12문제, 12문제씩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공시법은 24문제, 세법이 16문제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토탈 공시세법은 40문제 출제되고요. 여기 부동산 공법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공법이란 법은 없고 이제 공법 시간에 자세한 내용은 들으실 텐데 6개 법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규제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유계 및 이혼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해가지고요. 6개 법률로 부동산 공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행법들로 6개 법률을 모아서 부동산 관련 공법 그래가지고 6개 법률을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이 공법 쪽에선 그 6개 법률에서 이제 토탈 40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럼 2차 과목은 토탈 출제 문제가 지금 120문제죠? 120문제예요. 그럼 120문제를 과목당 10분씩 시험 시간을 더 준다고 그랬으니까 50분, 50분, 50분 하면 150분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시험을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게 몇 회예요? 31회가 아니고 30회. 지금 엊그제 지난 주말에 치렀던 시험이 29회 시험이었어요. 그 29회 시험인데 실제로 시험은 몇 번 받느냐? 실제 시험은 30번을 봤죠. 실제 시험은. 왜 그러냐면 15회 때 문제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15회 시험이 2004년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을 너무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15회 시험을 한 번 더 봤어요. 그게 15회 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험은 29회로 돼 있지만 이번에 본 게 29회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30번을 치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거는 30회 시험이에요. 30회. 그래서 원래 이제 150분 동안을 논스톱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생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2시간 반 동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지금 현재 쪼갰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서부터 28회서부터 지금 현재 시험을 쪼개보고 있는데 여기 공인인증서법하고 중개실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인사법령하고 중개실무하고 공법을 두 과목을 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100분을 봐요. 100분.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과목이 바로 이제 2차 중에 1교시예요. 그 다음에 2차 중에 2교시 그래갖고 공시세법을 이제 50분 동안 따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이 지금 현재 9시 반부터 정확하게 시작하거든요. 9시 반에 시작해갖고 오후 4시에 끝나요. 시험이. 그래서 현재 2차 과목은 토탈 150분을 1교시, 2교시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공인인증서 법령 우리 과목하고 공법을 묶어서 1교시 100분.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다시 공시세법을 이제 50분 동안 보고 시험을 마치는데 시험이 아마 4시 한 20분? 올해 4시 10분에 끝나나? 그 정도 끝나요. 그러니까 4시 정도에 끝난다, 시험이.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이해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각 과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 시간이 돌아가면서 더 소개를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험이 이렇게만 돼 있다는 것만 이해만 해두세요. 이해만 해두시고. 그럼 지금 우리 과목이 지금 2차 과목 중에 공인인증서 법령 및 중개 실무로 돼 있는 과목입니다. 우리 과목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목 선생이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실무 과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 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목 속에 조금 있다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기를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이 최종 합격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합격자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매 과목 과락이라는 걸 따지죠. 과락 들어보셨죠? 몇 점 미만이 과락입니까? 40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점 미만을 한 과목으로 받게 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과목 전체가 4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은 모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차 과목이거든요. 평균 몇 점 이상 득점의 합격이에요? 평균 60점 이상. 그래서요, 그 1차 과목,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이제 합격이세요. 그럼 2차 과목 어떻게 된다? 2차 과목도 똑같아요. 요 2차 과목도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1차 과목, 2차 과목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시험 볼 때쯤 돼갖고 그거 물어보시는 분 가끔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1차 과목 평균 70점을 득점했어요. 2차 과목은 과락 없이 평균 50점을 득점했습니다. 그럼 최종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불합격이죠. 이거 지금 뭔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1차 과목과 2차 과목은 합격자를 따로따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과목에 남는 점수를 2차 과목에 빌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1차 합격자 따로 2차 합격자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 가지고 1, 2차 구분 없이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하고 평균 6점 이상을 득점했을 때 합격을 한다고 그러면 1차, 2차 구분이 없다면 합격자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합격자가. 근데 지금 현재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고요. 1차를 합격해야지만 2차 과목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1차, 2차를 같은 날에 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같은 날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차를 합격해야지만 2차 과목을 지금 현재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1차 과목을 만약에 평균 50점을 득점했어요. 2차 과목을 평균 70점 득점했다. 그래도 이거 불합격이죠? 그래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합격자 결정을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다는 거. 요 점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차를 넘어와야지만 2차 과목에 자격이 생기고 2차 과목을 이제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격자 결정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택관리사 시험하고 우리가 많이 비교하거든요. 주택관리사 시험을 많이 이제 비교하는데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2차 시험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1차를 지금 현재 주택관리사는 7월 달에 보고 2차 과목을 지금 현재 9월 달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 주택관리사도 같은 날에 봤었어요, 시험을. 근데 우리도 지금 현재 그래서 나누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평가로 가자. 지금 공인인사 배출이 너무 많이 돼 있다 해가지고 상대평가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걸 우리를 상대평가 한 적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시 시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우리 공인인사 협회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대평가 주장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배출이 너무 많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지금 1, 2차로 30회 시험도 1차, 2차를 동시에 보면서 합격자 결정은 이렇게 할 걸로 일단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1차 과락 없이 60점 이상, 2차 과락 없이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지 이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요거 최근 시험에서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니까 그 최근 시험에서 당락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요. 1차 과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요 1차 과목 지금 현재 우리가 교재를 지금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기본서가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나올 텐데 1차 과목은 우리가 이론 과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 과목의 부담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1차 과목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 공부 시간, 시험 공부 시간을 100으로 잡았을 때 1차 과목에 약 70%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1차 과목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1차의 비중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차만 통과하면요. 2차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쭉 이제 한 바퀴 정도 돌면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실 텐데 2차 과목에는 우리 과목이 있어요. 공인인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목이 이 5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그 시험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는 과목이고요. 2차 과목에서는 우리 과목에서 커버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버리고 다른 과목들은 과락 정도만 면해도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1차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민법도 어렵고 부동산학 개론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간반은 지금 개론을 지금 시작했던데 그 민법 과목 부동산학 개론 과목은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셔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고 공부 분량도 엄청납니다. 이게 두 과목이. 그래서 이제 1차 과목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특히 우리 저녁반은 주간반과 달리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는 여우같이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주간반들은 그래도 오후에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저녁반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나와서 수업 들으시고 주말을 활용해서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걸 공부를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루가든 좌라가든 평균 60점을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2차 과목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2차 과목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1차예요. 어느 과목 도와줄 게 없어요, 둘이. 둘이 그러니까 똑같이 비중을 놓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하셔야 될 게 5과목 쭉 봤더니 전부 다 법이죠. 전부 다 법이고 부동산학 개론만 법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회계학과를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을 쉽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법을 전공했거나 행정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은 비교적 이제 법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비법대 출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시험이 어렵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 예전에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이제 자격증을 저는 땄는데 아주 오래전에 쉬울 때 땄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법을 전공했거든요. 법을 전공했는데 민법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민법하고 우리하고 많이 겹쳐요. 또 많이 겹치는데 어쨌든 보면요 문제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와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님만 모시고 잘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런 생각 많이 드셔요. 아니 손님만 잘 모시면 되지 무슨 놈의 이렇게 뭐 감정평가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드시는데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생각들은 조금 접어두시고 그럼 짜증나거든요.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건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 지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1차 과목은요 제가 이제 저는 1차 과목생이 아니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민법 과목 특히 이제 민법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민법 과목 공부는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연못에 눈 내리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눈이 내리잖아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밤새 내려요. 밤새. 그럼 이게 이제 살짝 더 이상 녹아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표면에 살짝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쭉쭉쭉 눈이 쌓여가죠. 민법 과목이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 과목은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법을 접하시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모르더라도 읽고 다시 읽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눈이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순간 가면은 내가 이제 민법을 조금 이제 알아듣게 돼요. 이제 교수님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1차 과목 같은 경우는요, 공부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 있어요. 또 계속 여기서 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또 여기 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1차 과목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 향상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1차 과목은.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2차 과목은 달라요. 2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1차에 채워가지고 2차를 손을 못 댑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요. 2차 과목은 별도로 공부를 못 해요. 언제서부터 하냐면요. 빠르신 분이 7월달, 내년 7월달. 그러니까 시험을 한 4개월 남겨놓고 2차 과목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2차 과목은요. 공부를 하는 순간서부터 실력이 배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2차 과목은. 그러니까 이제 2차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쭉 들으시고 들으셨던 것을 이제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암기하고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1차 과목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나오면 1차 과목을 무조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이제 실력 배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차 과목 중에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걸 굳이 물어보신다면요. 1차 과목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실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실무 그 현업에 나가셨을 때도 민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손님들이요. 인터넷에서 다 알아보고 와요. 그러니까 저는 실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은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무서워요. 인터넷으로 전부 다 알아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한테 브리핑 할 때 법 같은 걸 잘못 설명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가버려요. 걔네들이 다 알아보고 와요, 사실은. 확인 차원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인중개사는 실력 없네? 그러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험이 1차 과목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법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져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첫 시간인데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1차 과목은 지속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2차 과목은 이제 실무 과목이니까 각 과목 시간에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조금씩 올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합격 자격증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럼 1년간의 스케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간의 스케줄은 우리가 지금 2달 코스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 과정이 있고 3, 4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 과정이 있고 7월, 8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과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월 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지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시험 언제 본대요? 10월 달에.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별 이변이 없는 이상은 10월 넷째 토요일 날 30회 시험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가 1년간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해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2달 코스로 돌아가죠, 지금. 2달 코스. 그러니까 2달 코스로 해가지고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기초 개념서인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만 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안 쓸 거예요. 우리 시험 교재가 2차 과목이 이게 전체라면은 진짜 좋은데 나중에 책 나오셔갖고 혹시 한번 기본서 교재 그 이론서라고 그러거든요. 기본서 교재 페이지 수를 보시면요. 적어도 3,000페이지가 넘어요. 우리 지금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 책, 공인중개사 법령책은 제가 썼거든요. 제가 썼는데 지금 현재 페이지 수가 약 한 540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제 페이지가. 원래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줄여달라 그래가지고 540페이지 정도로 지금 줄여놨는데 그러면 우리 과목이 500페이지 아닙니까? 그럼 민법, 부동산학, 개론, 공법은 조금 두꺼워요, 더. 그럼 이제 600페이지 정도 잡고 전체 5과목 지금 공부는 6과목을 하는데 6과목 전체를 지금 합하게 되면은 무조건 3,000페이지가 넘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딱 시험을 끝내면 진짜 좋은데 요약집도 이거보다는 두꺼워요. 요약집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한 권을 11월, 12월 2달 코스 동안 한 번에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대, 30대면은 뭐 들은 게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이 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 2달 코스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과정은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했고 주로 용어 정도로만 끝내고 여기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개념만 잡는 겁니다. 딱. 그래서 전체 이제 과목에 대해서 요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들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책이 나올 텐데 그 책을 가지고 나머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 용어 수준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1,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책을 기본서를 가지고 이론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이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3, 4월 과정도 기본 이론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과정도 이론 과정인데 여기는 이제 심화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화 이론은 이제 기본 골격이 이제 잡혔지 않습니까? 잡혔기 때문에 시험에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비한 공부들은 5, 6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까지는 6개월 동안은 기초를 사실 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기본이 이해가 돼 있어야지만 이 과정을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심화 이론 과정이 이제 5, 6월 달에 진행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 과정은 결국 내년도 6월 달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가지고 4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학원마다 요 5, 6월 과정은 요약집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기본서를 이제 3, 4월에 끝내고 5, 6월 과정은 이제 요약집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론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는 이제 문제집이 새로 나옵니다. 문제집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이때는 책이 또 새로 나와요. 문제집이.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를 같이 푸는데 전체를 이제 다 푸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핵심 이론을 요약을 정리해요, 다시. 그래서 이제 이론 요약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압축하면서 다시 이제 문제를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학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9, 10월 과정은 이제 여기서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그래요. 동형 모의고사 여기에다가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그 쪽집게 이제 문제풀이라고 그래가지고 100선 정도를 다룰 거예요, 아마. 그럼 동형 모의고사가 몇 주 정도 나가냐면요. 지금 8주지 않습니까? 둘이 합치면 8주 정도 되는데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약 4주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선 과정이 약 2주 정도 진행될 거예요. 그럼 6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동형 모의고사를 4주 내지 5주를 진행하고 마지막 주 시험 보는 주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는 쉬어요. 학원이 이제. 그러니까 과정이 마지막 시험 보는 주, 그 주에는 거의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 능력을 배양을 하는데 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하고 100선 과정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최종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공부해왔던 것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문제풀이 능력을 여기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할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1년간의 과정이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론 과정이 끝나고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4개월로 딱 진행되는데 9시월 과정은 그야말로 순수한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전범위를 가지고 이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 능력이 여기서 굉장히 배양이 되고 여기 2달을 마지막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한 자기 평균, 그동안 봐왔던 모의고사 이런 거에 이제 평균이 약 한 10점 정도 올려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그 일요일 날 모의고사 같은 거 본다는 거 아시죠? 들어봤죠? 모의고사를 아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적어도 6번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7번에서 8번 정도 이제 모의고사를 아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자기 실력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범위를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 본다는 게 조금 이제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마다 모의고사를 위해서 조금 늦게 시작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모의고사를 뭐 1월 달 정도 시작했는데 1월 달이 너무 빠르다 그래가지고 3월 달 시작하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2월 말에 볼지 3월 달에 볼지는 아직 스케줄이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을 봐서 2, 3월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1년간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참고로 지금 우리가 공부 처음 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시는 건데 3월 달?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른바 재수생들이 이제 3월 달이나 이때쯤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1월 달부터 차츰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3월 달 정도 재수생들이 나와서요. 학원 분위기를 많이 흐리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겁주는 거예요. 1차, 2차를 어떻게 동시에 하느냐. 이거. 막 이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때 이제 재수생들이 나오면서 학원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또 바뀌게 돼요. 그때. 그래서 이제 재수생들이 이제 주도를 많이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월 달 정도 되면 제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주변에 이제 말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이제 기가 많이 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수업하면서 질문을 또 많이 해요. 많이 하는 편이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호흡하면서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재수생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기죽이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고만 해 두시고요. 근데 지금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11월 달 우리 저녁반이긴 하지만 11월 달 출발하신 분들은요, 무조건 1년 내에 끝내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러자면은 1년간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합격을 많이 해버리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을 따지면요, 주간반, 야간반.
합격률이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주간이 높을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잖아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합격률 각 학원별로 보면요, 합격률로 따지면 야간반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중도의 야간반들은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에. 그러니까 이제 7, 8월 달, 9월 달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저녁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1차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1차가 안 잡히니까 2차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녁반 같은 경우는 정예부대가 간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되실 분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녁반이 그래서 합격률이 거의 이제 학원별로 보면은 70%가 거의 넘어요. 근데 주간반은 이제 대부분 한 50% 정도로 이제 합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간반도 사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또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간반도 요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원래 오프라인 학원에서 합격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불합격이거든요. 온라인은 10% 합격률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은.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합격을 하는데 거의 주간반이 한 절반 정도로 합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70% 정도로 합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실 분들만 저녁반을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11월 달에 지금 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네 분은요 반드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시고 내년 연말에 이 스트레스를 더 끌고 가지 말아야 돼요.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전력 질주를 해줘야 되고, 근데 지금은 전력 질주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셔야 되냐면 전력 질주는 7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주말을 활용해서 내가 못다한 공부들을 좀 해주시고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지금 1년이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럼 지금 그 나머지 과목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 과목씩이나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건데 지금 제 과목이 지금 이거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업을 하면서 칠판에 많이 쓸 거예요. 쓸 건데 받아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 적으실 필요가 없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메모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1년간의 과정을 지나면서 학원 스케줄을 잘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각 과목 선생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오시면은 1년 내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재수생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재수생들은 기웃기웃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자료 다운받아 보고 뭐 인터넷으로 이제 다른 강의도 한번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선생을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는 대로 하시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재수생들이 오래 하신 분들, 의외로요,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뭐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 3개월에 끝냈다, 4개월에 끝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요, 3개월이 아니고 연으로 들으시면 돼요. 딱. 3개월에는요, 책 한 번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법대 출신이 아닌 이상은 절대 끝낼 수 없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합격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요, 저는 법대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회사에서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4개월 걸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저 볼 때는 9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딱 5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5월 달부터 시작했고, 주말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가서 도서관 가서 표 뽑아다 먼저 갖다 주고, 나는 조금 늦게 나가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 이제 나가라 할 때까지, 도서관 나가라 할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니야말로 겁대래 상실하고 공부했었죠. 근데 이제 강의하면서 보니까 이 시험이 진짜 이렇게 장난으로 할 게 아니구나는 많이 느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1년간의 과정, 그러니까 전에는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진짜 대충 학원 나가고 한 6개월 정도 하면 합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1년 내내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11월, 12월 과정은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가볍게 그냥 그렇게 과목 소개만 이제 들으시면 되고,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되도록이면 1차 과목이라도 주말에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과목을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과목. 우리는 이제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과목이고요. 우리 과목은 지금 이제 시험범위에서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길어요 좀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고 들어보셨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제.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 현재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령 및 중개 실무.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주어지는 과목 명칭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과목의 큰 테마가 이렇게 법령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법령은 두 개의 법을 토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법을 토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금 법령 쪽은 두 가지 법을 테두리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우리 법령을 구성하고 있고요. 실무는 다른 과목과 연계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목을 비롯해서 민법, 부동산학 개론, 공법, 공시세법을 지금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는데 다른 과목과 연계돼 가지고 진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공부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는 우리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다른 과목과 연계된 내용을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 쓰는 요령이라든가 확인 설명서라고 있거든요. 이런 거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여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죠. 예. 그래서 현재 법령은 이런 두 법을 이제 테두리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제 법무사법, 변호사법 다 있듯이 우리도 공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과목이 토탈 40문제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40문제인데 법령과 실무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대3 비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서 약 70%, 실무에서 약 30%.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로 지금 환산해 보면 40문제 중에 70%라면 원래 28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실무가 12문제예요. 7대3으로 하면 40문제 중에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서 지금 현재 법령 쪽을 28문제 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주로 30개에서 약 33개 정도를 내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 주로 이제 10개에서 7개에서 10개 정도. 근데 최근 시험에는요, 대부분 32개 이상을 출제했어요. 법령 쪽에서. 이거를. 그럼 우리가 아직 우리 과목 전체 지금 내용을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는데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그 과목이 실무와 법령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요, 법령 쪽을 많이 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실무 쪽을 많이 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법령.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우면 될 것 같다. 예, 아주 감각이 좋으십니다. 실무가 쉬울 것 같잖아요.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실무는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법 내용을 우리 쪽에서 내든 부동산학 개론 내용을 우리 쪽에서 내든 세법의 내용을 우리 쪽에서 내든 실무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테두리가 벗어났다고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고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법령이라는 것은 법이란 테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쪽 비중을 높이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5회를 2번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15회를 2번 봤다고 그랬는데 15회 때는 5대5 비중으로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법령 50%, 실무 50%를 내면서 실무 쪽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아예 맞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 재기역으로 23만 명이 시험 보겠다고 출연했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1,400명밖에 합격 못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1%도 합격을 못한 거죠. 그래가는 바람에 이제 다시 시험을 봤는데 어쨌든 현재는 법령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해요. 유리하고 이건 이제 이른바 그 과목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과목은 오늘 들으신 내용도 다 기억이 나요. 대부분. 실무와 이제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살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과 많이 밀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시는데 민법이나 부동산 개론이나 공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모르고 책을 봐도 모르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미리미리 1차 과목 이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령 쪽이 현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하고요. 그래서 지금 29회 시험을 평가해 드리면 29회 시험은 법령 쪽에서 33문제를 냈어요. 그다음에 실무 쪽에서 지금 7문제를 출제했는데 실무 쪽도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바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법령 쪽은. 그래서 여러분들 득점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걸로 일단 생각이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참고만 해 두시고요. 그 29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보셨거나 뭐 사무실에서 이제 안내 받으시면 들으셨을 텐데 29회 시험이 2차 과목이 어려웠답니까? 쉬웠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29회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 2차 과목에서 1차 과목은 어차피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1차 과목은 뭐 크게 그렇게 이제 어렵게는 냈지 않았다고 일단 평가가 되고 있고요. 2차 과목이 지금 다른 회차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지금 29회가. 그래가지고 그 공인중개사 법령 우리 과목만 제외를 하고 공법하고 공시세법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과목을 너무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합격률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안내 들으셨어요? 합격률이 지금 전체 합격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는 거? 20%. 31%.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지금 28회 시험이 31%가 합격했어요. 이거 27회 때도 거의 30%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인원수로 따지면요, 대충 2만 한 5천 명 정도? 이 정도씩 지금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테이지는 시험을 보겠다고 추론한 인원 대비가 아니에요. 추론 인원 대비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이 인원 대비 2만 5천 명 최종 합격하고 이제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합격률이 몇 프로냐면요.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출석 인원 대비하고 통상적으로 합격 인원이요. 합격률이 22%에서 약 25% 정도예요. 근데 27회, 28회 때요. 합격률이 의외로 30%를 넘겨버린 거죠. 이건 예외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29회 때는 합격률이 25%, 많으면 25%고 아마 지금 떨어지면은 22% 정도 합격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합격 인원이 전체 시험 출석 그 인원 대비했을 때 약 한 18,000에서 2만 명 정도? 올해는 그 정도 합격 인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아마 27일 날 이때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합격할 걸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지금 합격률은요, 2차 시험장에 출석한 인원 대비해서 많아야 25% 정도 이제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서 합격하는 인원들은 이제 주간반이 약 50% 정도, 야간반이 한 70% 정도 합격을 하니까 대다수 합격생들이 거의 오프라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학생들은 거의 합격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갖고 합격했다는 거는 대단히 이제 진짜 자기 관리를 잘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되고요. 전체 지금 29회 때 출원한 인원,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인원은 뭐 언론상으로 뭐 33만 명이나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통계를 잘못 낸 거죠. 그러니까 그 1차만 보시는 분이 있고요. 2차만 보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1, 2차 동시응시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9회가요. 1차만 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29회가 약 한 9만 명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2차만 보시겠다 하신 분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지금 1, 2차 동시응시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13만 명 정도가 됐던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전체 인원이 약 23만 몇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 대비하고 23만 명. 이 정도 지금 현재 29회 때 시험을 지금 보겠다. 전체. 그러니까 1차, 2차, 1, 2차 동시.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출원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 23만 명이 전부 다 시험을 보는 건 아니겠죠. 이런 일 저런 일 해갖고 응시원서는 8월 달에 내놓고
10월 달에 지금 시험을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통상 통계로 봤을 때 23만 명 중에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인원이 약 6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서는 딱 내놓고 35%가 시험을 안 보는 거죠. 못 보거나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65% 정도 지금 현재 요 시험장에 들어가고, 그럼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더 적겠죠. 그죠? 그러면 딱 계산 나와요. 지금 2차만 보신 분들이 2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전체 100%는 다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65%는 아닐 거예요. 2차만 보신 분들은 출석 인원들이 한 90% 이상이 시험을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90% 정도 보면은 18,000명 정도가 시험을 봤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13만 명 중에 1, 2차 동시 응시생이 13만 명 중에 65%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약 한 35% 정도를 빼버리면 잘해야 7만 명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약 9만 명 정도가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9만 명 정도가 2차 시험장에 지금 들어갔고, 이 인원 대비해 갖고 합격률 20% 따지면 딱 나오잖아요, 답이. 22% 내지 25% 계산하면 18,000에서 2만 명 정도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2차 그럼 합격률, 2차만 했을 때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까? 전에는요, 2차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올해 합격하고 내년에 2차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을 합격하면은 한 번 1차를 봐주잖아요. 어쨌든 그래갖고 2차를 내년에 한다 그랬을 때 2차생들의 합격률이요, 원래는 80% 이상이었거든요. 원래. 근데요, 요즘 2차생들의 합격률이 훅 떨어져 있어요. 2차생들이. 그럼 2차생들이 지금 현재 29회 때 18,000명 정도가 시험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합격률이 몇 프로냐? 그러면 1, 2차 동시생이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2차생들의 합격률이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통계로는요, 2차만 보신 분들의 합격률이 약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원래 2차만 하신 분들은 거의 불합격이 없거든요. 근데 각 학원마다 2차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불합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쭉 들었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어차피 암기 과목이니까 안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합격생들이, 2차생들이 합격률이 훅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약 한 18,000에서 60% 정도밖에 합격 못하니까 10,000명 정도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답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 합격 인원이 2만 명이라 가정했을 때 2차만 보신 분들이 10,000명을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00명은 1, 2차 동시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생들이 너무 겁을 많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요, 1, 2차, 2차만 하신 분들, 1, 2차 동시 합격생들 따져보면요, 비율이 많아봤자 6대 4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이 60%, 많아봤자 1, 2차 동시생들이 약 40%, 아니면 반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1, 2차를, 그러니까 첫 해 시험을 끝내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를. 그래갖고 첫 해 내가 운이 없어서 진짜 불합격했다. 어쨌든. 그럼 이제 다음에 반드시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3년 차로 갔다. 그럼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럼 3년 차로 가게 되면요, 수험 기간은 이제 장담을 못 해요. 수험 기간을.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장수생들을 N수생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시험만 보면 불합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중적으로 그거는 포커스를 잘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 2달을 정리를 최종 잘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본인만 믿고 했던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포커스를 못 잡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시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첫 해 끝내는 게 가장 좋고요. 첫 해 이제 시험은 저는 분명히 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해 이제 못 끝냈을 때는 다음에 반드시 끝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서 이제 저는 합격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아봤자 2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올해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이 공법하고 공시세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사법 같은 경우는 작년 시험에 비해서 더 쉬웠어요, 솔직히. 28회 때보다. 그러니까 28회 때 우리 과목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이 같이 이제 받쳐줬기 때문에 합격하는데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2차 과목 중에 우리 과목만 쉬웠고 나머지 두 과목이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락을 걱정할 정도가 된 거예요. 과락이 40점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점이면 40문제 중에 몇 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16문제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40점 맞는 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봐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요,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진짜 평균 60점은 이거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에 그 소리도 하는데,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시고 그 점수를 절대 자녀분한테 공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합니다. 뭐 25점, 30점 막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공개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평균 60점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뭐 올해 과락해가지고 이제 과락 맞아가지고 불합격하신 분들도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이. 그래서 지금 공법하고 공시세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그 시험에 대한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1월달 과정을 다시 시작하면서 시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개략적인 사항만 좀 말씀드렸고요. 뭐 질문 있으십니까? 2차만 먼저 보는 거예요? 예? 2차만 먼저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차의 자격은 1차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차를 지금 같은 날에 보고 있거든요. 다른 날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차를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2차 시험을 논문용으로 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제도 이제 우리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아시는데, 1차를 넘어와야지 무조건 2차 자격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2차만 먼저 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시험을 지금 현재 이렇게 1차, 2차로 지금 나눠놨기 때문에 요즘은 수석을 안 뽑거든요. 전에는 수석제가 있었어요. 수석. 전국 수석. 그러니까 수석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석을 발표를 안 하고요. 최연소 합격, 최고령 합격. 이건이 지금 현재 발표를 하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전에 수석제가 있을 때는요, 1, 2차 동시 보신문에서 수석을 가렸을 것 같아요. 2차만 보신문 중에서 수석을 가렸을 것 같아요. 동시. 그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2차에서만 따져요. 2차에서만 수석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수석하면 몇 점 정도 맞았을 것 같아요? 평균. 90. 그러니까 전에는 한 20회 정도까지는 평균 90 정도 맞으면 2차 과목에서 90 정도 수석을 했거든요. 근데 20회 이후 그때서부터는 평균 95점 정도예요. 그럼 95점이면요, 그 2차 과목이 120문제 아닙니까? 120문제 중에 6개 틀리는 거예요. 120문제 중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수석이 지금 95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수석은 지금 현재 따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수석하면 좀 짭짤했죠. 우리가 지금 세롬학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하면서 수석을 딱 2번 봤어요. 수석객 지나가는 거. 2분 다 여자분이었는데, 수석은 어쨌든 하늘이 내려요. 하늘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석은 하늘이 내린다 그러는데, 찍는 것도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다 맞춰서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맞힌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써도 그냥 맞춰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어쨌든 뭐 수석은 하늘이 내린다 그러는데, 수석은 좀 탁월하죠. 어쨌든 탁월합니다.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원래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다른 과목 공통인데요. 수업 시간은 질문을 이제 선생님들이 못하게 할 거예요. 못하게 할 거고, 이제 의문이 나시는 것들은 저는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순환할 때, 그러니까 11월, 12월 과정에 돌아가면서 용어를 주로 정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특히 민법이나 개론 같은 거 들으시면서, 아,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이거 사기당했네? 나쁜 놈이네, 거짓말했네, 막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신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문점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고, 순환이 되면서 그 의문점들이 계속 해소돼요. 그래도 나는 도저히 궁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가셔갖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뭐 2차 과목이고, 또 가장 또 6과목 중에 가장 가벼운 과목이에요. 제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담을 안 주고 이제 진행을 수업을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의문점들이 생기면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질문을 이제 자제하시고 쉬는 시간에 이제 물어보신다든가 순환이 되면서 그런 의문점들이 해소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수업을 그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개론, 공법 이 세 과목은 지금 분량이 많거든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11월, 12월 과정 그렇게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민법, 개론, 공법은 이제 4시간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4시간. 그래서 4시간 수업을 하고 일단은 이제 저녁반이니까 저녁반은 무조건 3시간으로 갈 겁니다. 3시간으로 가고 주간반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막 2시에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제 9주 정도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민법, 개론, 공법은. 근데요, 우리 공인인사법과 공시세법, 공시세법은 지금 이제 격주로 진행되죠.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격주로 하거나 이제 월마다 바꿔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 과목은 이제 매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는 8주를 수업할 거예요. 2달 동안은 이제 2달 동안 8주 수업을 하고요. 기본 수업은 이제 3시간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는 8주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7주가 나오면 7주에도 수업을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도저히 뭐 8주가 안 나온다. 근데 9주를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8주를 수업을 끝낼 거고요. 8주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3시간 하고 저녁반은 제가 이제 주간반하고 달리 그 내용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제 이른바 그 쓸데없는 말들은 좀 빼고 그래갖고 이제 수업을 되도록이면 10시 반은 안 넘길 거예요, 저는. 그래서 10시 반 안 넘기고 보통 한 10시 한 20분이나 늦으면 20분이나 이 정도에 지금 수업을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1시간 기준이고 휴식은 10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수업은 이제 3시간 동안 하는데 1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10분 휴식하고 그래서 이제 10시 20분 정도가 이제 적정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주 동안은요, 앉아 계시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앉아 계시고요. 매일 출석하는 거 이거 부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한 3주 정도는 이제 앉아 계시는 연습을 하는 거고, 잘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스트레치 받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들으시면 되고, 아마 11월, 12월 과정은, 아, 요런 거구나 하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